복연만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아니죠. 사실 나도 피해자가 되는 거지. 나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재화해법사무소 이정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이제 복염, 유튜버 복염 관련된 명예훼손, 윤지선 교수와의 문제. 저도 이게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말이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사무실 이제 배 변호사님과 김 변호사님께서 그 영상을 한번 복염 관련된 주제로 만드셨는데, 그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셨어요. 그래서 이 댓글에 관련된 내용도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의견도 설명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의 주제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윤지선 교수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제 뭐 이런 이제 취지였고, 그게 비방의 목적으로 인정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고소를 잘못하면 역공을 당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영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 오른쪽 분 논문 제대로 안 읽으신, 이거 배 변호사님 얘기죠? 모든 남자를 비하는 논문이에요. 명백하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뭐 각자의 또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변호사들 어떻게든 고소하게 하려고 가능성 조금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 이분들은 솔직하시네요.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금 들어갔어요. 댓글에 이게 달려있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연만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아니죠. 사실 나도 피해자가 되는 거지. 나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PD님도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곤충 되신 거 아니야. 한남충.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사실이 아니 허위사실 적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마치 이게 무슨 진리인 것처럼, 뭐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지금 말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비방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 명예훼손을 출판물로 해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못해요. 그건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만약에 안 되면, 비방의 목적이 안 되면 그냥 일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런 부분으로도 처벌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됐다. 벌금 500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서 징역 1년 이렇게 하고, 그 둘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법정형 안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이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 굳이 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꼭 갈 필요는 뭐가 있냐 이거지. 비방의 목적이 입증이 어렵다라고 하면. 근데 사실 저는 그 입증은 될 것 같아요. 그 논문의 전반적인 취지가 이거 다 뭐 비방하려고 지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제목도 그렇잖아요.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 난 이걸 좀 논문이라고 쓰신 그 교수님도 솔직히 이해가 조금 잘 안 돼요. 그야말로 그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화의 오류. 어떻게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있어요. 진짜 곤충에 비유할 만큼 저속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한국 남자만 그런 거예요, 그게? 한국 남자 뭐요? 한남충. 그러면은 미국 사람이면 미남충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이거를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전부 다 이거를 싸잡아서 욕을 한다라는 거는, 욕을 한다기보다는 막 연구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잠재적 범죄자처럼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일반화의 오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대전제에서. 그 다음에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튜버 복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주석으로 다루셨던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문제가 안 되려면 이제 그 윤지선 교수님 말처럼 학문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대도전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저 같았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주제를 정하지도 않았겠지만 만약에 정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라고 하면, 유튜버 복염이라는 사람이 보이루라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보이루라는 말을 썼지만, 심지어 보이루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곡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다. 이러면은 사실 말이 되죠. 그죠? 근데 마치 그 각주를 보면은 그 복염이라는 유튜버가 자기가 그 보땡 하이루 이거 만든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완전히 전제하고 글을 쓰셨던데, 그럼 최소한 그게 논문에 되려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조금 하시는 게 이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교수님 말대로 학문의 자유를 운운하시려면 이 기본권 충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유의 명예가 지금 침해되고 있죠.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 쓰레기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보겸이라는 유튜브.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 난 학문의 자유가 있고 논문을 쓸 자유가 있다. 대립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기본권이 충돌되는 거에서는 한쪽의 기본권이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벽하게 둘 다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존중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 전제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학문의 자유가 주장이 돼야 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노력 과정도 없이 학문의 자유를 과연 지금 주장하시는 게 맞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처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비방의 목적에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일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또 이제 고소하면 그 변호사도 또 같이 또 싸잡아서 욕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보겸한테 충고하면 가능하면 이제 이분 상대로 고소를 하시려면 여자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아마 다른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남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 남자 변호사도 누구고 막 같은 한남충이다 뭐 이렇게 다 도매로 싸잡아가 넘겨버릴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러한 이제 오해를 아예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여자 변호사님 선임해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럼 저희 사무실에서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여자 변호사님이 안 계시니까. 저 논문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논문이고. 근데 고소를 하게 되면 이 논문 자체가 취소가 될 수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보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정당화를 얻을 수 있죠. 저희 잘못됐다라는 거를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올라가면 어때요? 어차피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나라에서 처벌하고 하면 강제로 내릴 수는 없죠. 일부러 그러시나? 억울로 끄시려고?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초등학생들이 한남충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는 가요. 근데 이걸 논문을 한남충에 대한 어떤 분석, 신물질, 그 어떤 신물질주의가 나왔나요? 뭐예요 그게? 코로나예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보겸도 조심하실 게, 이제 보겸 입장에서 또 말 잘못하면은 뭐 오히려 또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빨리 먼저 고소를 하십시오. 그게 이제 본인이 빨리 이 사건에서 해방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보여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고소를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고소가 필요한 사건은 맞습니다.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엄한 데에서 자꾸 이제 또 싸워야 되는 쓸데없는 분쟁을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런 걸 없애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없으시죠? 또 댓글도 엄청 달리겠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